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시계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상하이 시계 제조사의 빈티지 모델 7120입니다. 70년대에 출시되었던 메커니컬 워치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만원대로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호기심에 구입을 한 시계이죠. 이 7120 모델은 리이슈된 버전도 판매되고 있는데 소개하는 제품은 90년대쯤에 제조된 구형 올드스탁으로 보입니다. 새 제품이긴 하지만 오래된 시계라서 성능에 대해서는 뽑기 운이 좀 필요하겠네요. 우선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2달러 정도에 판매 중이며 쿠폰 세일 등을 적용하면 28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옵션은 따로 없는 단일 품목이죠. 제가 영상 썸네일에 랴오닝의 심장을 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받아서 케이스백을 오픈해보고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더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죠. 지난번에 1963 파일럿 워치를 소개하면서 중국 시계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저렴한 시계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가야 할 이야기가 좀 있네요. 상하이 워치 팩토리는 중국 역사상 오래되고 유명한 시계 제조 업체 중 하나입니다. 무브먼트 시계 제조 분야에서 50년이 넘는 역사와 경험을 지니고 있고 듀얼타임 컴플리케이션부터 크로노그래프, 비용 등 복잡한 무브먼트의 제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죠. 197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차이니즈 스탠다드 무브먼트, 일명 통지 무브먼트의 개발이 지시가 되었는데 산업 통합을 위해서 중국의 모든 공장에서 자체 무브먼트의 생산을 중단하고 통일된 형태의 대량 생산 체제를 의무화한 조치였습니다. 70년대 말까지 중국에 30개 이상의 시계 제조업체들이 있었는데 생산량이 74년에 656만 대에서 82년 당시에는 3,300만 대로 증가를 했고 83년 당시에 생산된 중국 시계의 82%가 이 스탠다드 무브먼트를 사용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초저가 오토매틱이나 매뉴얼 와인딩 시계들의 두루 사용이 돼서 중국산 저품질 무브먼트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하이도 74년에 이 스탠다드 무브먼트를 개발을 했고 ZSH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었죠. 소개하는 7120 모델은 원래 ZSH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ZSH의 뜻을 살펴보면 중거 상하이의 이니셜을 의미하고 있는데 19석의 팡젠, 즉 충격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시계가 장착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ZLN 스탠다드 무브먼트입니다. ZSH와 같은 스탠다드 무브이지만 제조사가 다르죠. ZLN은 랴오닝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브먼트로 뜬금없이 이 상하이 7120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서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빈티지 올드스탁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리퍼비쉬 방식으로 여러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파는 게 아닌가, 아니면 상하이에서 랴오닝의 부품을 사용해서 제조한 이력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론을 해봤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납득이 갈 만한 원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상하이 워치 팩토리에서 제조한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유사품 혹은 복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7120이 생산되던 70년대 당시에도 가짜 7120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유는 상하이 오리지널 모델이 당시에 젊은 중국 노동자의 몇 개월치 월급과 같을 정도로 고급 모델이었고 시계를 구입하려면 시계 쿠폰과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같은 시계에 만들어진 랴오닝 ZLN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하이에서 순수하게 제조한 시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품은 유사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1963 파일럿 워치가 시걸 정품 외에도 다양한 제조사에 의해서 복제되는 중국 시계 시장을 보면은 이건 그다지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만요.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 시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을 살펴보죠.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소개가 되고 있고 직경은 용두를 포함해서 38mm, 러그 트러그는 44mm, 두께는 9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재질이며 폭은 18mm이죠.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이며 무브먼트는 중국산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30m의 생활 방수 성능을 지닙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무브먼트의 충격 방지, 팡젠이란 표기로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안 보입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죠.
살펴보죠. 시계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빈티지한 케이스에 드레시한 다이얼 디자인, 그리고 한자로 쓰여진 상해 로고가 이국적인 느낌을 주네요. 유광의 스틸 케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소개가 되는데 다소 의심이 갑니다. 보스톡 구형 모델처럼 황동 재질의 크롬 도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빈티지 워치라서 사이즈는 용두를 포함해서 38mm로 아담하게 나왔습니다. 용두를 제외하면 36mm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도 부담 없을 만한 사이즈네요. 글라스는 그냥 글라스로만 소개가 되는데 도명 아크릴로 보입니다. 돌출된 구조라서 스크래치에 취약하죠. 글라스 안쪽으로 다이얼은 펄 화이트 컬러에 바형 인덱스가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상하이 로고 심벌이 위치하며 하단에는 충격 방지와 19석 표기가 되어 있죠. 중앙의 핸즈는 시분초 3개가 존재하며 초핸즈는 롤리팝 형태로 작게 레드 컬러 포인트가 있네요. 그리고 따로 야광 기능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계 측면을 살펴보죠. 두께가 9mm로 슬림한 편이며 도면 글라스인 걸 감안하면 얇게 나온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의 용두는 좀 투박하긴 한데 크게 제작돼서 조작은 수월하네요.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용두를 뽑으면 시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근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블랙의 악어 가죽 패턴 스트랩이며 재치줄이라기보다는 저가의 가죽 밴드를 따로 끼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90년대 제조품의 가죽 밴드를 그대로 팔기엔 무리가 있었겠죠. 밴드는 달리 평가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폭이 18m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이즈는 19mm이고 밴드도 19mm짜리가 장착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면 후면의 솔리드 케이스가 돌출된 구조입니다. 스크루 오픈 방식이며 중앙에 상해 심벌, 그리고 상단에 상하이 쇼바우 창, 하단에 모델명이 쓰여져 있죠. 7120 옆에 921은 라인에서 파생된 다양한 디자인 중 하나를 뜻합니다. 케이스백을 오픈해보면 랴오닝사의 ZLN 수동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투박해 보이네요. 성능을 확인해보면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17초, 프라인딩 시에 한 24시간 정도는 지속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사이즈도 알맞고 빈티지한 디자인의 한자 심벌이 유니크하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투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옛날 시계의 감성이 잘 살아나서 디자인 자체로는 높은 점수를 줄만 하죠. 밴드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제라서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줄질만 잘하면 더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네요.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고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빈티지 메커니컬 워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취향에만 맞다면 수집용으로도 나쁘진 않죠. 단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점과 뽑기 운이 필요한 무브먼트 성능은 데일리 워치로 추천하기는 힘드네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나름의 독특함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 시계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부분은 제 추측일 뿐이고 랴오닝도 중국의 대표 워치 메이커이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지닌 나름의 스토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